장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시장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작업복 차려입고 오늘 간담회는 한우 농가를 방문해서 어려운 현실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람프 스킨병 발생으로 농가 참석을 최소한 범위에 대해서 간소하게 추진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미량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세힘 김성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시 이충호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안병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기업 조창준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우협동조합 김인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접 소개하세요. 네, 박대영 의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되게 빨리 우리 여주 양평을 오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성교 의원님께서 얼마나 지역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항상 특히 지역의 뭐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지역 농업에 대해서 왜 여주 양평 안 돌아보냐는 이야기를 저한테 그 업무보고회 때, 국회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번 걱정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진작 오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새 최근에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우리 한우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는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오히려 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외식도 줄이고 뭐 이렇게 가정 소비도 많이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우 소비가 좀 줄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입식을 상당히 많이 해놔서 또 출마리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은 늘다 보니까 소비도 떨어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우농가 경영비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게 사료값인데 이게 환율이 최근에 높고 일단 국제 곡물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사료값 부담도 상당히 농가 입장에서는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한우농가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또 우리 축산농가를 좀 돕자라는 취지에서 특히 이제 한우 산업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한우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다른 축종들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축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 산업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축산법을 통해서 우리 농가한테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들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한우협회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해서 6월 달에 축산법 개정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 내용을 우리 여당의 조경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지금 해놓은 이런 상태이고요. 그 법률 이외에도 정부로서는 좀 우리 한우농가의 어려운 점들을 하나씩 해소하려고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이제 조금 실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감사를 표하는 게 우리 되게 뭐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안병호 대표님한테 감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사료 가격을 킬로그램당 20원 인하하기로 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농협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료 회사들로 또 이렇게 확산이 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오늘 안병호 대표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좀 오늘 이야기 나누어서 정부가 준비해야 될 일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차근차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우리 김성교 의원님이 같이 와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되게 든든하고 같이 지원군이 돼서 우리 같이 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여주에 송미령 장관님이 이렇게 또 바쁜 일정입니다. 요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민경천 우리 한우협회 회장님
또 우리 김인필, 우리 한우협동조합 연합회장님이 또 참여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정책관님도 이렇게 또 같이 수행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성에서 그 넘피스크인가 발생이 돼가지고 한우 농가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이 한우 농가에 이 접촉이 안 돼가지고 우리 한우 농가도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요. 이런 실정에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 장관님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현장 행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경과 또 지탄 없는 의견을 서로가 교환을 해서 정말 우리 한우 농가가 잘 이렇게 앞으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2+만 이렇게 해서 한 140만 원 정도 한 마리당 약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결을 해서 유통 과정까지 이런 것을 서로가 교환을 해서 잘 이렇게 정말 한우 농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또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 부의장님도 그렇고 참석 명단에 없는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도의원님도 그렇고 감사드리면서 좋은 오늘 간담회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송미령 장관님 정말 여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주는 농업 도시입니다. 농업이 많이 발전됐고 특히 여주 쌀, 고구마, 땅콩 등 여러 가지 우수한 농산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축산 농가도 타 지역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축산 농가가 요즘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서 장관님께서 몸소 현장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주시에서 나름대로다가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 우리 축산 경멸 처리장 문제가 계속 수십 년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있던 것을 민선 8기 들어서 활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료 공급에 따른 또 사료값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주의 드넓은 하천 부지에 있는 야초를 생산하도록 우리가 전용허가 처리 또 필요한 야초 채취하는 기계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잘 보살펴 주셔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산뿐이 아니라 또 일반 농업 관련해서도 우리 농업용수 공급 문제 또 농지가 침수되는 지역이 많아서 배수펌프장 문제 이런 게 농림부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김성교 의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김성교 의원님께서 부탁하시는 것만 다 들어주시면 저희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과 우리 모든 분들께 여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장님 먹거름 해주셨는데 사실 회장님이 축산 농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회장님 이제 넘피스킨 발생한 곳으로부터 멀리 계시고 하셔서 오셔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한 말씀 해주시죠. 어려운 줄 압니다. 정말 어렵고 우리 주협조합장님도 오셨고 우리 김인표 조합장님도 오셨는데 한우 사람이 어려운 줄은 다 압니다. 정말 어려운 줄 알지만 어떻게 해결 방안이 참 예산은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자체도 그때는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부가 투트랙으로 물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협회가 정부가 왜 지금 손만 놓고 있었냐 하는 부분도 우리 농가들의 소리지 저희들 협회가 그동안에 농림부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뭔가를 바람도 했고 뭔가는 했지만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
길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중앙회에서 또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또 잘못된 것도 우리가 시정하고 같이 가자 이런 속에서 이야기를 수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국내도 발표를 할 거고 또 일반 기업들도 농협이 선제적으로 했으니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김성규 의원님이 저번에도 한우산 대회에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를 돕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회장님은 아마 이제 그 농가들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부랑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들의 어려움이기도 한데 그것들을 좀 잘 통합적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장관님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생산비 무조건 절감을 해야 돼. 생산비 절감. 생산비 절감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미 일본은 사유원령 29개월을 내년부터 25개월에다가 단축을 합니다. 다행히 어쨌든 장관님 취임하시고서 이번에 전국 한우육 평가대회를 27, 8개월령에서 도축되는 거 네. 저는 농가 입장에서 환영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사료에 대한 거 오염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원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다가 보편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우에 대한 깊은 말씀 여러 가지 드릴 게 많은데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해가지고서 기회가 된다면 다른 또 경로 통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릴 거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이 이후에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야기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는 거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정부 다 알고 있는 문제라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장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조합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요즘 우리 축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합 자체도 경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농가들이 가축을 팔아서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고 적자가 나니까 사료값 연체, 대출금 연체 등에서 조합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장관님의 우리 여주 방문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농축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건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 사료 가격 인하는 저도 그 농협 사료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농협 사료 대표한테 우리 이사들이 굉장히 막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안병희 대표님이 큰 결단 내려주셔서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조협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주에서는 이충구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기도 이강용 국장님과 여주시에서 주사료 생산 장비 지원을 저희가 금년에 밝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주는 하천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이 허락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한 10만 평을 지금 조사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주에는 제가 볼 때는 뭐 10만 평이 아닌 100만 평 이상의 야초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가 오늘 방문하고자 하는 농가도 사실 자가 TMR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농가인데 농가가 사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그 자가 배합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원료 수급이라든지 배합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주 같은 경우 하천 부지에 있는 야초를 수거해서 저희 협동조합 같은 데서 TMR 공장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런 부분에 뭐 융자 뭐 이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농촌용 지역 조합에서는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갑니다. 융자가 아닌 보조 지원을 좀 늘려주십사라는 걸 좀 이 자리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농가들, 우리 방문 예정이었던 농가도 아침에 전화를 와서 이 부분은 장관님께 꼭 좀 건의를 드려주십사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우리 사료 구매 자금의 금리가 2년 그 일시 상환으로 1.8%의 금리를 해서 저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우 산업의 현실을 놓고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일시 상환으로 하다 보면 우리 한우는 사육 특성상 비육을 하면 보통 뭐 한 30개월, 30 이상 개월을 사육해야 되는데, 사료값을 갖기 위해서 과일로 비교를 하면 덜 익은 과일을 따서 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 일시 상환이 아닌 뭐 한 2년 거치 뭐 한 3년 분할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특히 우리 한우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꼭 좀 장관님께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그 축산에 애착이 많고 또 소비처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기도는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규모 확산은 어렵고 단지 이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축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인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우에서 가장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개량입니다. 개량의 모든 정책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경기 그 한우 명품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성과가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한우는 무조건 태어나면 등록을 시키고요. 등록에 따라 가지고 걔 혈통 관리를 쭉 해주면서 아주 우수한 축적이 생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아까도 이제 경영비 말씀드렸는데 사실 노동력의 그 농촌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동력을 메울 수 있는 거는 기계 장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 플러스 그다음에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는 ICT 장비 이거를 예산을 좀 더 지자체에 좀 많이 확보를 해주시고 배정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농가 소득을 살펴보면 농업 소득과 농해 소득이 있는데 이 농업 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수도권에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축사 지붕에다가 우리가 아리백이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좀 해보자. 농가당 한 100kW씩 하면은 일 한 250만 원씩 농가의 수익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설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한우 문제잖아요. 여기 모이신 것도 그렇고 한우는 다 가격이 그렇게 폭락되고 하는 거를 원인은 다 알거든요. 사육 규모가 너무 많고 소비가 적었을 뿐이거든요. 소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20년 전부터 경기도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브랜드 경영체를 지정해줘서 지마크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마크 인증을 받고 나면은 그 인증 받은 업체가 합격급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약 22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축산농가에서 한우농가에서 소를 그 지마크 인증을 받은 소를 도축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등급을 매겨줍니다. 그럼 1등급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격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 대신 그냥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한우를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이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2, 3등급의 소의 등급이나 저가육을 많이 선호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거나 아니면 수입육을 거의 먹였었는데 한우 1등급만 가서 불고기만 하는도 상당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액, 그러니까 2, 3등급이나 수입육과 1등급의 차액을 도비와 시비로서 보존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학교에다 올해도 하고 있는 게 한 126만 4천 명 정도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초등학교하고 저소득층 어린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애들이 먹는 양이 많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부담이 되고 저희도 부담이 돼서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좀 활성화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전체 전국의 한 8% 정도의 한유구를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에서 풀릴 수 있는 거를 학교급식으로 돌리는 시장 격리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시장으로 풀려나갔을 경우는 한우값이 아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우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도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요리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한우가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학교에 가는 고기가 있고 안등채, 갈비 이런 거는 구이용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거는 일반 농축협에서 갖고 있는 우리 한우 명품 프라자라든지 한우 판매점 아니면은 본인이 거래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 여기 통해서 공급을 하고, 처지는 부위는 학교로 공급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혹시 여주 상황에서 좀 축산농가, 특히 한우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우리 조합장님 계시지만 조합장님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하고도 시장하고도 간담회도 자주 하고 있고, 또 임원들 모임에 항상 제가 참석해서 얘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도 있고, 근데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잖아요. 예산이 문제죠 항상.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장관님께서 국비 또 경기도에서 도비만 조금씩 더 확보해 주시면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현장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김인필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회가 좀 종종 있었으면 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네. 중요한 자연 같아서요. 일단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아까 정창준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어요. 조사료 생산단지 기계화 사업을 해서 여주하고 2천만 좀 지원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한우의 농가의 생산비 절감 위해서는 사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남한강이라는 큰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법상 거기다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성규 의원님이 이 부분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이런 한우농가 이런 사료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계화 사업에도 국비를 좀 배정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관님 운동화 신고 오신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좀 다른 모습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다른 문제 중에 쌀도 사실 문제예요. 저는 양란을 재배하다가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됐거든요. 화해도 문제입니다. 농업 전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책적으로 이 농업인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농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고민하셔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감사할 거고요. 경기도도 저희가 예산이 3.2%밖에 안 돼요. 근데 정부도 하면 2%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를 좀 더 국비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는 그거를 장관님께서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한우사업법도 문제고 양목관리법도 문제고 각 장목별로 다들 난리 아닙니까 지금 한우도. 근데 우리가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우리 김성규 의원이 숙협에서 맨날 회식을 하세요. 그래서 김성규 의원만큼 한우를 많이 먹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주에 좀 가끔 방문해 주셔서 저희 어려운 상황을 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미령 장관님께서 우리 여주시를 또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장관님 경력을 제가 보니까요, 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농촌 환경 연구
본부의 선임위원도 하시고 과거엔 또 농업관측본부장님도 하시고 두루 그 농업 쪽에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우 농가로서 제가 한 20년 한우를 키운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접었는데 제가 그 한우를 키울 적에 그 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에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한우가 그 등급제가 되고 나서 정말 그 좋은 등급의 그 한우를 생산하려면 결국은 좋은 먹이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료라든가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질 좋은 사료를 공급했을 때 등급이 좋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한우협회 회장님들 계시지만 축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그 정부에서 내놓은 그 프로그램대로다가 잘 먹이게 되면 2+ 확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지금 앞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듯이 조사료 기반이 확충이 돼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진흥 지역에 저는 그 쌀 수급이 지금 전국적으로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진흥 지역에도 타작물을 적극 권장을 해서 이런 곳에도 조사료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조사료를 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쌀 생산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좀 한우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 정책이라는 것을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사료 가격을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20원 낮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큰 금액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단순한 그 도매 가격을 이렇게 사료 가격이나 도매 가격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 1, 2년에 거쳐서 이게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우의 도매 가격을 보게 되면 2021년도 6월 달에 2만원, 2639원에 정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19,600원, 2023년도에는 18,000원, 2024년도에는 16,000원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정부에서는 이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가입 마리수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격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수급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장기적인 좀 한우 농가의 대책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사료를 생산을 하려면 결국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여주시에 좀 그 조사료를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계화도 좀 보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그렇잖아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제안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양국법과 이제 농안법 그 야당 의원님들이 그 발의를 하셨다가 뭐 제출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또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또 제안을 또 하신 상태이거든요. 근데 실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양국법의 경우는 지금 남는 쌀을 의무매입해라 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쌀 남는데 더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어렵고 저희들이 좀 대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만들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번 9월달 되면 올해 그 생산량이 얼마나 될 건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거든요. 그 작년까지는 이제 10월 양곡연도가 돼야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9월 초에 한번 가늠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소비량 대비 잉여물량이 쌀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밥살 시장에서는 이거를 완충 물량으로 빼내서 그 부분은 일종의 사료로 좀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 타작물 재배로 조사료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도 식량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작황을 보면서 그런 조정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 선제적 수급관리 차원에서 9월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축산과 우리 이제 그 양곡 간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정부에서는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이게 근데 한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우가 보니까 제가 이게 지난 날을 보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파동이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근데 한우는 사실은 채소나 뭐 양곡에 비해서는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미리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3년 뒤 되면 이게 과잉이 될 것이다. 이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농가에서 그 좀 암소 감축을 미리 좀 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입식을 좀 자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수급 균형을 맞춰야 가격이 사실 좀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회장님도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 스스로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는 체계, 이거를 우리가 좀 이런 기회를 맞았을 때 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미령 장관님하고요, 우리 김성규 의원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말 한우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원화 시설 정말 저도 이 수건사항입니다. 이 분뇨 문제 때문에 정말 곤혹스러운데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사료 그 야초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금강유역에서 한 3,600 이 곰포에 3,600모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홍수 때문에 좀 일부 떠내려갔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우리 축가원에서도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축협 조합장님들한테 하천 부지하고 뭐 간척지라든지 유휴 국공유지 이쪽에 이제 계속 좀 건의 말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또 환경부하고 잘 해주셔서 지금 지자체는 지금 하천법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뭐 저희 아까 조창준 조합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자치 예산 그 장비만 좀 우리 시에서 해주시면 저희도 일부 보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비 같은 거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배합사료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뭐 이제 저희도 부담을 안고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사료 쪽에 생산비 이 반이 조사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초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략작물 지금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1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협 조합장님들한테 제발 참여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또 생산되는 물량이 한 20% 정도는 제가 책임지고 유통을 시켜드리겠다 그 약속을 좀 해서 그쪽에 예산이나 이런 걸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 유통을 농협 축협에서 좀 제도권 안에서 해서 수급 또 가격 안정을 좀, 저도 그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 전에 볏집이 12만 원, 13만 원까지 치솟아 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가격이 뭐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상황이 워낙 불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는 전국에 이제 그 하나로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도 지금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축협 자체적으로 또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합천 축협 같은 데는 그 1툭불 한우 가격을요 100g에 지금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반값에 이제 경영 부담을 안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협에 지금 한 30% 가까이 되는 축협이 지금 결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을 안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암소 감축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정말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우리 축협 조합장님들 협회 때마다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생축장에 나오는 출하되는 그 자리에 저능력, 우리 유전체 분석, 아까 암소계량 얘기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저능력 암소를 선발을 해서 입식을 해라 하면은 제가 좀 자금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해서 그걸 만두 올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하되면 빈자리에 반드시 암소를 해서 1년 이상 비육으로 전환을 좀 시켜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암소결찰 시술 그 4만두 이외에도 한 2만두 정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항상 이 생산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 준비 차원에서 제 사료안정기금, 기금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 된다면은 저희 농협 사료부터, 저희 한 30% 정도 시장 점유율이 되는데, 저희 농협 사료부터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농가 경영 안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앞장설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남 문제인데요. 참 괴롭습니다. 이게 물론 수의계약도 올해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농식품부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장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입찰 경쟁을 30%를 하다 보니까 우리 축산물이 한 4,500억 됐었는데 군납이 한 3,500~600억으로 확 줄었어요.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좀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납에 좀 한우 군납이 조금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이따 이제 군대 갑니다. 한우 농가가 이중결을 겪고 있는데 당장 그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그러면서 또 중장기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거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산비 절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 사료 조사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자구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경제랑 더불어서 이렇게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추석 세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성수기 수요로 약간 이제 도매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석 세고 나서의 어떤 그 수급 불안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 아까 군납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그 단체급식 사례, 학교급식 사례 같은 것을 다른 시도에 전파시키고 거기에 좀 자주금이나 한우협회에서 좀 거둔다면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경 의원님 여기 자주 뵙기도 힘든데, 제가 이제 장단기 대책 우리 한우협회랑 만들어서 이렇게 곧 발표를 할 겁니다만, 당장 내년에 예산에 실을 태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찾아뵙고 이렇게 협의해서 부탁을 드릴 테니까 내년에 예산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재배한 부분은 내년에는 신청을 하면, 우리 아까 안배우 대표님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농가들이 조사를 가려면 재배를 도랑도 파야 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배 면적에는 내년에 신청하면 이게 보조사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착륙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농기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농기계도요. 이게 우리가 보조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이 농기계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큰 장비 같은 건 보통 한 1억씩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조 사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올라요. 모두 물까봐 농기계들이.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농가가 경쟁력에, 자기 경쟁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에만 들어가면 이게 너무 비싸게 오르기 때문에. 보조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 네. 차라리 그게 그렇죠. 많게는
랩 하나만 해도 제가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9만 원 정도에 3,000원에 살 수 있는데 보조사업에 들어가면 10만 몇, 11만 몇천 원입니다. 보조사업 30% 해줘봤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정말 농협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식당에 가면은 식당이 잘 되는 데가 많고 또 아까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동인가 뭐 국제 그런 농기계 하시는 분들 똥똥거리고 살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근데 왜 우리 농업인 축산인들은 힘들게 살까 이런 것을 늘 저는 고민을 해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연합회장님 말씀하다시피 그 유통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좀 혁신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왜냐면 한우를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팔면은 한 2천만 원에 해서 한 마진이 거의 중간 마진이 더 높을 정도로, 그거는 뭐 한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개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되고, 지금 또 아까 FTA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한 한우가 360만 두 정도 되죠? 40만 두. 340만 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정 기준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그거를 좀 대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저 경기도 우리 이광현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좀 쿼터로 이렇게 해든가 뭐 이런 방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줄여나가는, 아주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또 농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조창준 조합장님 얘기하시다시피 한꺼번에 2년 내에 빚을 다 못 갚기 때문에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좀 이 대개 보면은 소규모 축산 농가가 피해가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그것이 완결이 됐을 때 또 하나 다른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져가면서 해보면 우리 농가가 축산 농가가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지자체장을 한 10년을 넘게 하고 아무것도 모를 적에 그냥 축협, 우리 양평 축협 같은데 뭐 축분 비료든가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다 사주고 뭐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든 또 베일런가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딴 데서 안 해줄 적에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그 표도 많이 얻고 그랬는데 어떻든 우리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잘 돼야 이게 또 지역이 농촌 지역은 살아납니다. 왜냐면 제가 이 농협시 가니까 전국의 국회의원 중에 이 우리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여주 양평인데 이것은 두 군데 이렇게 지역구 있는 거는 농촌 지역에서 또 극히 드문 거고 한 4군데씩 막 있더라고요. 이 지역구가 넓고 하나 예를 들면 제 옆에 인근 지역에 홍천, 영월, 행성, 평창 4군데는 서울보다 9배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대정부 질문 한 번에 내도 아주 사정을 해야 돼. 다른 경제 분야에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장관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목소리를 좀 키워나가려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의원들끼리도 뭐 여야가 따로 없이 별도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예산 같은 것도 정말 농축산업의 분야에 있는 예산이 상당히 크기도 적고 또 경기도도 뭐 도지사님도 그렇고 경기도도 지자체에 내어주는 예산이 적습니다. 사실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관님 오셨는데 이렇게 또 잘 고견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오늘 새벽에 오셨죠?
새벽에 이렇게 오시고 포천서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비롯해서 우리 여주시장님 그리고 우리 한영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혼자 할 수 없고요. 한우농가들에서 협력을 사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를 같이 좀 우리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또 최근에 이제 럼피스킨 같은 이렇게 질병 발생하면 사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 우리 피해로 오니까 좀 그런 것들도 뭐 매개충 관리라든가 방역 이런 것들도 좀 농가들에서 좀 같이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유통 부분의 효율화 이런 걸 위해서 우리 농협의 역할을 또 추가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한우가 공급이 많으니까 소비를 일단은 지금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명절 다가오잖아요. 명절 다가오면 우리 정부 부처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선물할 때 농식품부에 많이 문의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농협이랑 같이 뭘 만들었냐면 이거 선물하세요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카탈로그에 반이 한우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다른 작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할지도 몰라요. 지금 막 한우를 반을 넣어가지고 지금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농식품부에서 1,000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전 대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좀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도 좀 우리가 한우가 식재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사료값도 인하도 해주시고 했지만 이게 좀 다른 사료 회사들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를 하겠고요. 그리고 좀 우리 사료 구매 자금 내년에 상환도 도래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연장하려고 좀 그것도 좀, 그리고 2차 보전 지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좀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산업으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좀 담고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축산법 개정안에도 좀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축산법 개정안 이게 좀 되는데, 그리고 대책이 조금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 작업 이런 거 우리 또 사료값도 농협중앙에만 맡기지 말고 물론입니다. 도하고 국가에서도 좀 해서 낮춰서 좀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먼 길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한우 화이팅!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밝은 여기 친절한 여주시